기업 교육 콘텐츠의 핵심은 듣고 일을 잘하기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신입사원 교육은 신입사원 교육을 듣고 마인드를 잘 장착을 해서 앉았을 때 일을 잘해야 된다. 저희 오늘 쿼터뷰에서는 김현주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요즘 한창 기업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떤 콘텐츠 아니면 어떤 주제로 강의하기를 원하나요? 이제 기업에서 강사를 왜 부르는지부터 잘 짚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은 성과 내야 되는 곳이죠. 기업에서의 성과는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죠. 네. 그러면 기업에서 돈을 잘 벌려면 그래서 업무를 좀 잘할 수 있는 업무 효율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직원들하고 좋은 관계, 소통 잘하고 스트레스 잘 풀고 스트레스 해소 잘해서 다시 일 잘할 수 있는 코치님들이 강의 쪽에서 기업으로 많이 오시는 게 그러면 그냥 대화만 잘해서 사이좋게 지내요가 좀 과거의 소통법이었다면 그게 그 소통으로 업무를 좀 잘하게 하기 위한 대화법으로 가면서 최근에 코칭이나 코칭 리더십, 코칭 대화법도 또 많이 찾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찾는 컨텐츠는 그냥 시작부터 딱 하면 기업은 성과를 내는 곳, 성과는 돈 벌어야 되는 곳. 그러면 업무를 할 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챗GPT 활용법. 예를 들면 홍보를 잘하기 위한 릴스 제작법. 혹은 발표나 보고서 작성법. 혹은 최근에 이제 외부에서 영향이나 압박이 많은 ESG 경영. 그다음 소비 트렌드. 그래서 업무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컨텐츠 아니면 관계. 그래서 왜 소위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회사에서 필요한 하드 스킬을 알려주는가 아니면 소프트 스킬을 알려주는가. 결국 핵심은 돈 잘 벌게. 스트레스 빨리 풀고 스트레스 빨리 풀고 회사 와서 일 잘할 수 있게. 모든 포인트는 그렇게 연결시키면 기업 교육에서의 컨텐츠인 것 같아요. 힐링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고 힐링해서 일 잘해야 돼요. 되게 큰 핵심이네요. 이제 강의 콘텐츠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기업 교육을 가시고자 한다면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고요. 풀고 회사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냥 그러면 소통법을 배웠다, MBTI를 배웠다. 그러면 MBTI로 각각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고객을 응대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기업에서 원하는 컨텐츠는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일이 아예 없는 날도 출근을 하는 출근샷들을 잘 업로드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일이 없을 때에도 출근을 하시나요? 매일 하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프리랜서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강사라고 하면 강의를 하는 2시간, 강의를 하는 4시간, 그때만 일을 한다. 그래서 되게 워라밸이 지켜지고 좋을 것 같다. 근무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전, 사후 작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냥 어쨌든 9시 직장인과 동일하게. 그리고 9시에 출근하는 이유는 교육을 주신 담당자분들이 9시에 출근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 8시에 출근은 잘 안 합니다. 그분들이 그때 매일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하고 나면 전화 올 거기 때문에 할 일 다 해놓고 컨택할 만한 거 싹 다 한 뒤에 운동 가거나 개인 약속 하더라도 9시에 출근하는 이유는 저한테 강의를 주신 담당자분들은 그 시간에 출근하시니까요. 같이 시간까지 맞춰서 움직이시는 거네요. 그냥 통상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9시에 출근하잖아요. 그쵸. 교재를 받는다거나 섭외를 한다거나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분들은 그 시간에 업무를 하니까요. 거기까지 같이 맞추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으로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근데 그 시간에 늦잠 자고 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 받으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신뢰하기 조금 어려울 네. 수 있다. 네. 또 아이러니하게도 교육 담당자분들은 바쁜 강사 더 좋아할걸요. 그럼요. 이게 또 바쁠수록 더 바쁘게 일이 계속 주어지죠. 같은 맥락이네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뭐 이날도 되고 이 시간도 되고 싹 다 됩니다. 하는 강사보다 담당자님 죄송한데 이날 강의가 있어요. 일정이 요때 마치는데 뭐 움직이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괜히 이 강사님 좀 잡고 싶다. 강의 많이 하는 느낌도 좀 들면서 제가 담당자여도 그럴 것 같다. 오전에 만약에 실컷 놀고 저는 그럼 점심시간에 앉아서 그분 식사하시는데 뭐 전화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직장인의 점심시간 소중하잖아요. 지켜드려야죠. 네, 그래서 식사하시기 전에 그래서 메일 보낼 때도 보통은 예약 메일 걸어놓거나 네. 8시 55분 혹은 9시 10분 그래서 출근해서 딱 들어가서 메일 딱 열었을 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밤에 작업할 때는 아침에 확인하시게 네. 뭐 예약 메일 걸어놓거나 전화를 9시에 바로 안 하는 거 오셔서 정리하고 뭐 또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체크해야 될 거 있을 수 있으니까 한 10시 50분쯤 좋은 시간이네요. 10시 50분. 네. 10시 50분쯤 메일 보냈는데 확인해 보셨냐 확인해 보셨냐 뭐 지금은 언제까지는 통화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전화도 저는 이제 이게 일정이 픽스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9시에 전화하고 싶지만 기업 강의 점프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제 강사님의 노하우를 들려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빠르게 기업 교육 하시는 분들은 기업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신 것 같아요. 기업 조직 생활을 최소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 퇴직하시고 책 쓰시면 네. 기업 교육 바로 가시는 패턴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한 10년 이상 정도? 물론 뭐 짧을 수는 있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조금 이름이 있는 알려진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 직장 생활과 관련된 노하우로 책을 쓰시고 개인의 브랜딩이 잘 되어 있을 때 기업 교육으로 바로 점프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업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업 경력이 없는 사람은 기업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 조직 구성원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간접 체험이라도 해야 되는 거. 책을 읽으시든지 네. 아니면 소모임에 가실 때 그야말로 다 직장인으로 구성된 소모임에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근처 만날 수 있는 지인이라도 만나서 네. 요즘 회사가 좀 어떻냐 하는 그야말로 좀 비즈니스 대화를 하시고 최근에 기업이 이런 분위기구나 네. 하는 그야말로 그냥 지인이지만 비즈니스 대화를 나누고 공부 뉴스 많이 읽어보시고 산업 관련 기사도 읽어보시고 시사 잡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네. 주위에 산 증인이 있으시다면 직접 아주 관심을 가지고 열린 귀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대상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조직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초창기에 그 병아리 강사로 활동할 때 중학생 강의를 갔어요. 우와. 네. 중학생 강의.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 단체로 확 다 들어가는 강의. 네. 울고 나왔잖아요. 왜요? 제가 주위에 중학생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였었고, 내가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의 어떤 반응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고, 네. 그때 이제 더 오래 하신 다른 선배님 강사님이, 그 시간을 잘 보냈으면 됐다. 나오지 않고 서 있으면 됐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셨는데요. 아이가 이제 오히려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중학생 강의는 힘들지만 또 이런 포인트가 있겠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처럼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업에 관심이 전혀 없는데 기업에 가서 그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제일 좋은 건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기업 교육 강사로 바로 섭외가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간접 경험으로 많이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기업 교육 컨텐츠의 핵심은 듣고 일을 잘하기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신입사원 교육은 신입사원 교육을 듣고 마인드를 잘 장착을 해서 앉았을 때 일을 잘해야 된다. 차장, 부장, 진급자 교육이다. 리더십 교육을 받았다. 끝이 아니고 앉아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무실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일을 잘해야 된다. 자, 스트레스 교육을 받았어요. 자, 싱잉볼을 했고 뭘 만들었어요. 끝나면 안 되고 상쾌해진 마음을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잘해야 된다.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업 교육이라면. 시간 쓰고 직원들의 시간을 썼고 어쨌든 강사비로 지출을 했고 그 조직의 최고의 목적은 성과를 내는 것이고 네. 그러면 강사가 1시간이든 4시간이든 8시간이든 강의를 하고 그분들이 문 닫고 나갈 때는 자리에 앉아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접근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기업 교육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버텨보세요. 3년 버텨보세요. 강사비 묻지 마시고 이건 좀 너무 극한이긴 한데요. 강사비 한번 묻지 마시고 들어오는 강의 대상 가리지 말고 주제 가리지 말고 한번 다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없는 컨텐츠 만드느라 밤샘도 하셔야 될 거고 너무 어렵기도 할 거고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가서 야심차게 강의했는데 평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거 다 버틸 수 있는 멘탈 가지시면 컨텐츠 확보됐을 거고 버티는 힘이 생기시고 거르는 힘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여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곳이구나. 여기서 강의했을 때 내가 더 빛나구나. 여기 좋구나.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큰 무대에서 강의를 하는 게 나한테 맞겠구나. 이 컨텐츠가 나한테 정말 딱 찰떡같이 잘 맞구나. 그런 거 있어요. 200명 좌석 있는 예술회관에서 강의하는 게 잘 맞는 강사님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오히려 한 20명 정도의 소그룹 팀 나눠서 활동하면서 계속 소통하는 게 잘 맞는 강사님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티키타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사님도 있을 거고. 근데 연단에서 사실은 티키타카는 없으니까 본인이 준비한 컨텐츠를 쫙 쏟아내야 되는 강의도 있을 거고. 본인한테 맞는 강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상도 다를 거고. 저는 아직도 사실은 중학생 가기 너무 힘든데요. 오히려 중학생 강의 너무 보람되고 좋아요 하시는 분도 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알려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늘 강의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3년 버텨보라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3년 버티면 산전수전 다 겪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건 경험이 많다. 경험이 많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강의를 많이 한 게 경험이 많은 게 아니고 이상한 환경에서 많은 강의를 해보면 경험이 생기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좀 좋은 환경에서 강의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누구나.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도 너무 많잖아요. 마이크가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빔이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교육생이 늘 호의적이지 않아요. 교육생이 늘 호의적이지 않을 거고 강의를 오래 하신 분이 멘탈 관리를 잘하고 돌발 상황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경험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인 것 같아요. 결국 강의도 많이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강사님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전부 다 강의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자리에서 강의하시는 그날까지 응원 드리면서 저희 또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강사과정 또 오픈하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이 있다면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사가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시간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